안녕하세요, 세무미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6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더 빛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 공포를 느끼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새벽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나 비상계단, 지하철 막차를 탈 때 아무도 없는 텅 빈 역사와 열차 내부, 또 직원도 손님도 아무도 없는 노래방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에서 어떨 때 공포를 느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떠나실 장소는 총 8개의 장소들입니다. 8개의 장소에서 존재하는 각기 다른 규칙과 조건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판타지 놀이공원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놀이공원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며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신체장애, 사망, 정신질환, 실종 등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놀이공원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놀이공원에서는 검은색 풍선을 팔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갖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만약 검은 풍선을 들고 있는 손님이 있다면 조심스레 다가가 풍선이 불량이니 새 걸로 바꿔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 풍선을 회수해 풍선 가게로 가져가십시오. 그 가게 직원들이 알아서 폐기할 것입니다. 만약 그 손님들이 자신들이 갖고 들어온 것이라며 거부한다면 보안팀을 부르세요. 두 번째, 해가 저문 뒤 놀이공원의 가로등이 자주 깜빡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정비팀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놀이공원의 가로등 및 모든 전기장치들은 정비팀에서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호수는 손님들이 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트에서 내린 손님이 이빨이 날카로운 인어 모형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 말한다면 당장 보트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호수 근처의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십시오. 손님들께는 설비 문제로 수리해야 한다고 둘러대십시오. 그리고 보안팀과 설비팀을 호출하십시오. 그 뒤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보안팀은 실종자가 있는지, 있다면 전부 먹혔는지를 조사한 후 처리할 것입니다. 설비팀은 어느 곳의 안전망이 망가진 것인지 살펴본 후 수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끔 놀이공원 내에서는 미아가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미아가 된 아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요구한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4D 영화관에서 나오는 손님들의 표정이 멍하고 전혀 웃고 있지 않다면 보안팀을 불러 그 손님들을 잠시 붙잡아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설비팀을 불러 4D 영화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달하십시오. 멍하니 나오는 손님들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호러 어트랙션인 호러블 하우스는 문을 열기 전에 직원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출구로 나왔을 때 어깨와 머리가 무겁다면 의무시설로 가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저문 뒤에는 호러블 하우스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분들이 직원용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칸막이 문에 달린 3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장치를 3개 모두 걸었다면 안전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면 그때 나가십시오. 화장실 청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바닥에 묻은 커다란 발자국 같은 것을 지워달라고 하십시오. 8번째, 만약 누군가 검은색 풍선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보안팀을 호출하십시오. 그는 저항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특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9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물품 창고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 꽤나 긴 복도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 복도에서는 뒤를 돌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불러도 건드려도 다리를 붙잡아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10번째, 저희 놀이공원의 퍼레이드는 광장에서 시작해 정해진 코스를 돈 후 광장으로 돌아와 끝이 납니다. 만약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고 놀이공원 오른쪽에 위치한 숲으로 가고 있는 퍼레이드를 목격했다면 손님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검은색 풍선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을 풍선 가게에도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이 풍선을 회수해 확실히 폐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퍼레이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퍼레이드의 규모를 보안팀과 설비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놀이공원 말고도 그것들의 퍼레이드를 눈치챈 테마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놀이공원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분수에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종이 울리고 있다면 그날 홀어블 하우스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보장치이며 놀이공원 뒤쪽에 위치한 산에서 무언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지만 산짐승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홀어블 하우스가 문을 닫는 이유는 그곳이 산과 제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울리면 보안팀은 곧장 홀어블 하우스로 향할 것입니다. 12번째, 해가 저물고 놀이공원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모든 놀이기구가 운행을 하나둘씩 끝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각자 업무 공간을 정리한 뒤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들의 캐비넷에 이봐, 혹시 회전목마 근처에 내가 잃어버린 게 있나? 잠깐 찾아봐 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다면 쪽지를 떼어서 불에 태우십시오. 그리고 회전목마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곧장 퇴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놀이공원의 직원들은 서로의 캐비넷에 절대로 쪽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13번째, 해저 컨셉의 놀이기구인 파이렛 어드벤처는 다른 놀이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근데 만약 음향 효과를 체크하는 도중에 너희의 배를 모조리 침몰시켜 주겠어라는 대사가 나온다면 그날 파이렛 어드벤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음향 효과를 넣어놓은 적은 없습니다. 14번째, 만약 놀이공원의 모든 놀이기구가 운행을 끝내는 시간에 아직도 운행 중인 놀이기구가 있다면 즉시 그쪽으로 가서 주의를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놀이공원에서 일하면서 지켜주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만 따라주시고 숙지하신다면 모두가 행복한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 지침서의 항목은 총 13개이며 14번째 항목은 존재하지도
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14번째 항목이 적혀있는 지침서를 받으셨을 경우 즉시 통째로 불에 태우고 지침서를 새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칙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셨나요? 숲 쪽으로 퍼레이드 간다는 게 너무 무섭다예요. 피리 부는 사나이 느낌. 안녕하십니까. 휴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외부인이 아닌 저희 아파트 거주자분들 먼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에서 근무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지침 몇 가지가 있어서 각 우편함에 지침서를 넣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주 내로 관리사무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침은 꼭 명심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침서의 항목들이 경고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행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저희 측에서 지지 않습니다. 이상 휴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찰 도중 누군가 등이나 어깨를 두드린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재빨리 경비실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만약 경비실로 108동 106호로 온 택배가 온다면 그 집으로 가서 현관 앞에 택배를 놔두십시오.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집주인이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로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 집은 예전에 자살한 사람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비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끔 화장실에서 키가 굉장히 큰 여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알겠다고 하신 후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 관리실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키가 3층 높이보다 높은 인간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이용 도중 엘리베이터 위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바닥에 웅크린 뒤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십시오. 절대로 그 노크 소리에 응답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계단 이용 도중 아래층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위쪽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녀에게 따라잡혀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아파트 계단은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만약 109동 아파트 복도에서 아주 새 것같이 깨끗한 인형을 목격했다면 즉시 시선을 떼고 그대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경비실로 가십시오. 야간 순찰 중이었다면 즉시 경비실로 가십시오. 가는 도중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인형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더러워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야간 순찰 도중에는 아파트 공동 화장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밤중에 공동 화장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마십시오. 9시가 넘으면 공동 화장실 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누군가 있는지 확인 후 철저히 잠근 뒤 퇴근하기 때문에 누군가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가끔 경비실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는 즉시 경비실 문을 잠근 뒤 30분간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9번째,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은 정비원들이 따로 관리하는 곳이고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10번째, 지하 주차장에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 여러분이 있을 때 주차장의 불이 먼 곳에서부터 꺼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뛰십시오. 뛰어서 지상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것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1번째,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그 층에서 벗어나십시오. 단순한 낙서일 수도 있지만 그 낙서의 말은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12번째,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잠시 멈춰 있으십시오. 그 낙서는 믿을 수 없는 낙서입니다. 당신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13번째, 12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12번 항목에 적힌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지침에서는 진위 여부를 판단을 위해 12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번째, 11번과 13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희 지침서에 11번과 13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으십시오. 15번째, 만약 야간 순찰 도중 누군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본 것 같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비실로 도망치십시오. 참고로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는 저희 아파트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곳에 적힌 대로만 행동하신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째 수칙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드립니다. 근데 왜 무서웠냐? 이번 모집은 외부인이 아닌 저희 아파트 거주자분들이 먼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게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이 항목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집단인데 아파트 입주민을 먼저 지원을 받고 있다? 난 여기서부터 너무 깨름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인트로에서 뭔가 굉장히 이거 흑막이다. 이들이 그것들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비도 오고 날도 꿉꿉한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알바 경력 좀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은 딱히 어려울 거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시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인데 이거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읽어보시고. 저기 계산 좀요. 네, 금방 갑니다. 네, 이거 다 읽으시면 저 좀 다시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편의점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침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따르지 않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이 문서를 유출할 경우
본사의 방침에 의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알 수 있도록 문에 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울렸다고 해도 확실히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고 인사하세요. 다른 곳에게 인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정 담배를 새갑 구매하는 손님이 오셨다면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그가 사는 담배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 손님 중에 충절모를 눌러쓰고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손님이 들어오셨다면 절대 얼굴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매장의 CCTV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만약 검붉은 그림자 같은 것이 아른거리는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여담으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호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편의점의 문을 잠근 뒤 가십시오. 당연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물건 도난도 문제이지만 손님이 혼자 편의점에 머무르실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편의점 밖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고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면 즉시 편의점의 문에 모든 잠금 장치를 걸고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10분 정도가 지나면 나오십시오. 일곱 번째, 만약 아래와 같은 물건을 찾는 손님이 있다면 눈을 쳐다보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이미 다 팔렸습니다 라고만 말하십시오. 사실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위처럼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은 포기하고 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CCTV를 확인하던 도중 누군가 CCTV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면 즉시 시선을 떼고 화면을 끄십시오. 아시겠지만 저희 편의점의 매장은 천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홉 번째, 어느 편의점이 그러하듯 발주한 물건들은 운송기사님이 배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의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기사님은 항상 검은색 상의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운송기사가 왔을 경우 그를 철저히 모른 척 하십시오. 그는 알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절대 따르지 마시고 그 부분만을 지워주십시오. 열 번째, 9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이 지침서의 9번 항목은 계속 조작되는 탓에 아예 9번 항목은 비워두었습니다. 절대로 9번 항목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와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11번째, 이 지침서에 10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10번 항목은 믿지 마십시오. 계속 조작되는 탓에 비워진 항목은 10번 항목입니다. 절대로 10번 항목을 믿지 마시고 따르지 마십시오. 만약 10번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만을 지우거나 자르거나 찢으십시오. 12번째, 카운터에 앉아있을 때 무언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면 정면만 응시하십시오. 아래나 뒤는 특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13번째, 야간 근무 시간에는 특히 취객 손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절히 응대하시면 되지만 만약 취객이 몸이 이상하게 꾸물거리거나 꿈틀거린다면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문을 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것들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여러분 시야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편의점 지침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침서는 저희 지점 이외에 몇몇 곳에만 존재하며 각 지점마다 내용은 상이합니다. 이 지침서와 내용은
전부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유출이나 훼손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그럼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이번에 무서우셨나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 픽을 해놨어. 90, 11 서로 항목 서로 싸우는 거요. CCTV 얼굴 들이대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저 혼자 야심차게 좀 준비해놨던 기믹인데, 여러분들 영상 처음에 보면 이제 알바생 와가지고 이제 막 면접 같은 거 뭐 이거 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막 딸랑딸랑 하고 막 그냥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도 이제 그냥 계속 얘기하다가 제 계산 좀 줘서 금방 갈게요 하고 이거 다 읽으면 저 불러주세요 하고 사장이 갔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칙 기억나시나요?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알 수 있도록 문에 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울렸다고 해도 확실히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고 인사하세요. 다른 것에게 인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나요? 사장님이 딸랑딸랑 하고 들어온 사람을 확인 안 했죠. 그게 사람인지 뭔지. 이렇게 나폴리탄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숨겨놓은 기믹들이 뭔가 하나씩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당사의 인사팀장 세모미입니다. 이번에 정식적으로 근무하게 된 걸 환영하며 당사에서 지켜야 할 근무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말씀드리는 규칙은 절대적으로 회사 이외의 기관 또는 가족, 친구, 지인 등 발설해서는 안 되며 발설 시 개인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공장의 주 업무는 금속 제품 주조 전용입니다. 2번 공장의 주 업무는 금속 제품 가공 전용입니다. 3번 공장의 주 업무는 금속 제품 포장 전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 배치된 2번 가공팀은 주간 5명, 야간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주씩 주, 야를 번갈아 가며 근무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13번 다른 공장에서 신입을 환영해준다고 찾아오면 무시하십시오.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5마디 이상 이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팀은 여러분마저 무시할 겁니다. 세 번째, 주간 근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점심시간은 항상 12시이며 석식은 20시에 제공됩니다. 사무실 건물 1층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는 따로 시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명이서 짝을 지어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명이 같이 가자 하면 우선적으로 시선을 바닥을 향하고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입을 벌린 채로 혓바닥을 내놓으십시오. 2명이 모두 이 자세를 취하시면 이윽고 같이 가자는 말이 안 들릴 겁니다. 위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사원은 바로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네 번째, 석식시간 20시를 유의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철저한 식사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원을 배려하는 차원이니 배가 고프시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세요. 20시 석식시간이 된다면 일회용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당사는 일회용 용기를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야간 근무 시 야간 근무 교대 지침입니다. 야간 근무 교대 시 반드시 헤드랜턴을 건네주세요. 만약 헤드랜턴의 불빛이 안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무실로 뛰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어디 가냐 돌아오라는 말을 들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는 입구에 백색 견종 2마리가 있으며 만약 2마리 중 1마리가 흑색 견종이라면 사무실 입구 앞에서 정확히 180도 뒤를 보시면 사무실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뒤돌아본 시점에서 백색 견종 2마리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층에 쌓아둔 헤드랜턴 배터리를 챙기시고 작업에 복귀하여 주세요. 6번째, 야간 근무 중 주조팀 혹은 포장팀이 귀하에게 찾아와 얘기 좀 하자 하면 랜턴을 켜주시고 반드시 혀를 내보여 주세요. 만약 귓가에 대고 속삭인다면 그 즉시 최대한 빠르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의 위기를 감지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모일 겁니다. 그땐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적응 기간 동안에는 백색 견종 1마리를 여러분에게 붙여둘 겁니다. 이 견종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며 매뉴얼의 실수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겁니다. 단, 견종이 죽어 있다면 실수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야간 근무 중 새벽에 정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도 반드시 헤드랜턴을 작동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혀를 내보이시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주세요. 8번째, 야간 근무 시 새벽 3시 55분을 조심해주세요. 이때 당신의 욕구 중 한 가지 욕구가 엄청 자극받게 되지만 이는 30초 안에 해소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욕이 끓게 되면 바지춤에 손을 올리지 마세요. 수면욕이 강해져서 잠이 온다면 앉거나 눈을 감지 마세요. 배고프거나 배변욕이 온다면 그냥 무조건 참으세요. 30초 뒤 다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9번째, 7번 글은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7번 글에 반대로 행동해 주세요. 10번째, 6시부터 아침 새벽에는 당사의 견종이 짖을 겁니다. 이때 1번, 2번, 3번 공장 사원들이 강아지를 패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즉시 헤드랜턴을 견종 쪽으로 비추어 줍시다. 11번째, 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면 작업용 천이나 물체에 귀하의 피를 묻혀서 공장 구석으로 던져주시고 그 즉시 회사의 정문까지 달려나가세요. 만약 직원들이 여러분을 붙잡는다면 그 천을 7번 찢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당사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나가실 때 오늘 교육한 수칙들을 프린트해서 드릴 예정이오니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위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와 일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좀 이거 좀 무섭다 막 이렇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3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점심시간은 항상 12시이며 석식은 20시에 제공됩니다. 사무실 건물 1층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는 따로 시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명이서 짝을 지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명이 같이 가자 하면 우선적으로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절대 말을 하지 마시고 입을 벌린 채로 혓바닥을 내놓으십시오. 2명이 모두 이 자세를 취하시면 이윽고 같이 가자는 말이 안 들릴 겁니다. 위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사원은 바로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요거가 시선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말을 안 하고 입 벌리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 그거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뚜벅뚜벅 가는데 저기 옆에서 막 직원 둘이 이렇게 땅바닥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뭐야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내가 만약에 신입 직원이야, 이거가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태지, 그러면은 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지. 진짜 기괴할 것 같은데 진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알바 자리도 꽉 차 있네. 어디 일할 곳 없나? 이게 뭐야? 코인 노래방이랑 방탈출 카페랑 같이 한다고? 되게 특이한 곳이네. 뭐야?
시급은 또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이거 개꿀인데? 바로 지원... 에? 알바 지원전 필독상? 이 뭐야? 안녕하세요. 노래탈출 카페 사장 세무미입니다. 저희 가게에는 지켜주셔야 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들만 지켜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것이 다른 곳보다 저희 가게가 시급을 더 많이 드리는 이유입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수칙. 첫 번째, 퇴근 전에는 반드시 방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CCTV로 확인해주세요. 만약 있다면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이를 전달하세요. 하지만 방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가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랫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무시하고 있으면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방에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CCTV로 방을 확인했을 때 방의 구석에 누군가 웅크려 있다면 그날은 해당 방을 폐쇄하십시오. 문에는 내부 수리로 하루 동안 폐쇄한다고 적어 놓아주세요. 네 번째, 만약 104호실에 들어간 손님들이 노래와 겹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한 뒤 손님들을 다른 방으로 안내해드리세요. 그 뒤에 104호에는 들어가지 말고 폐쇄해주세요. 손님들께는 스피커의 문제라고 불러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만약 자정이 넘은 시각 모든 방에 손님이 없고 노래방에 여러분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웬만하면 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특히 방에 들어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어두운 곳을 피하세요. 여섯 번째, 만약 노래방에 혼자 있을 때 카운터에만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면 104호로 들어가세요. 이후 수칙은 방탈출 수칙입니다. 일곱 번째, 저희 방탈출에 할로윈 컨셉 방은 없습니다. 만약 문을 열었을 때 방이 할로윈 분위기라면 즉시 문을 닫고 그날은 그 방을 봉쇄하세요. 여덟 번째, 가끔 빈 방에서 노크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빈 방이니 문을 열지 마세요. 아홉 번째, 간혹 방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CCTV로 확인하세요.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열 번째, 만약 여러분의 귀가 갑자기 찢어질 듯이 아프다면 조용히 해라고 3번 정도 말하세요. 11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시야 끝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면 즉시 방을 나가서 문을 잠근 뒤 사장님에게 이 일을 알리세요. 그 방의 CCTV를 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가게에서 일하실 때 꼭 숙지해야 할 수칙들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칙을 어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 수칙은 5번까지만 존재합니다. 만약 6번 수칙이 보인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강타했던 메로나 시즌에 이제 제작이 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엊그제 진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벌써 5년 전이에요. 5년 전. 와, 시간 진짜 빠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이어폰 끼고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셨을 텐데 6번 수칙이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가 아니라 목소리가 살짝 이상해졌거든요. 더블링 한 것처럼 요런 또 기믹들이 숨어 있었고요.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댓글로라도 저는 모미님 이거가 이번 수칙이 몇 번 수칙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본 교관은 우리 부대 정훈장교 대위 세모미입니다. 우리 부대는 몇 가지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처 지침이 존재하며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지침서를 차근차근 읽고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소리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본 교관보다 목소리 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이므로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의 연락 시 혹은 휴가 중 유포 및 발설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자, 그럼 10분간 시간을 줄 테니 모두 정독하도록. 이상. 첫 번째, 저희 부대에는 고라니가 자주 출몰합니다. 만약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무시합니다. 그건 고라니 울음소리입니다. 특히 불침번은 근무 중에 그 소리가 났다 해도 절대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탄약고 보조 근무 중에 다른 근무자가 과하게 몸을 떨거나 갑작스레 발작을 일으킬 경우 즉시 부대에 보고합니다. 보고 후에는 탄약고 경계 근무보다 같이 온 근무자의 상태를 주시합니다. 세 번째, 불침번 근무 도중 어린아이 목소리 또는 웃음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하십시오. 한동안 불침번 근무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네 번째, 초소 근무 도중 곰과 같은 형태를 목격했다면 부대에 보고한 뒤 그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대 주변 산에는 야생동물이 많지만 곰만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1 곰과 같은 것에 형태만 보았다면 안전하니 근무에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저희 부대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으로 추정되는 자를 목격했다고 해도 절대로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실 이용 시 반드시 칸막이 문을 잠근 뒤에 이용하십시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바닷가 가까운 초소 쪽에 근무하는 경우 바다 쪽에서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려도 불빛을 비추지 마십시오. 부대에 보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선임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부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에 대한 특수한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물론 비공식적 교육입니다. 여덟 번째, 훈련 도중 취침 시간에 텐트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가거나 짐승 소리가 들려도 무시합니다. 절대 텐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해가 저문 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소등 이후 종소리를 들었다면 소리를 따라가거나 생활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유난히 소리가 격하다면 눈을 뜨지 마십시오. 이 항목을 부정하는 항목은 무시하십시오. 열 번째, 훈련 도중 당신의 텐트를 검은 모자를 착용한 조교가 보고 있다면 즉시 여러분들의 선임에게 알리십시오. 텐트 교체 후 수경 위치 또한 조정될 것입니다. 우리 부대에 검은 모자 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이 지침서에서 9번 항목은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9번 항목이 보인다면 절대로 따라지 마십시오. 12번째, 샤워실에 장시간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대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이를 악용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군 생활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전역하는 그날까지 부디 몸 건강하시길.
군부대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이게 왜 저때 당시에 저렇게 더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첫 번째, 저희 부대에는 고라니가 자주 출몰합니다. 만약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무시합니다. 그건 고라니 울음소리입니다. 뭐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첫 번째, 저희 부대에는 고라니가 자주 출몰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때 몇 번 수칙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9번, 1번이요. 고라니. 네도 9번. 5번이 은은하고 좋은 듯. 이 글을 이제 제가 조금 각색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군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5번 수칙입니다. 5번 수칙. 5번 수칙. 저희 부대의 여성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으로 추정되는 자를 목격했다고 해도 절대로 추격하지 않습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간부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일병 때였습니다. 일병 때 선임이랑 이제 바로 제 맞선임이랑 같이 근무를 섰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말번초 근무를 쓰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통실에서 공포탄 받고 이제 당직 사령이 그때 아마 작전과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작전과장님인가 그랬는데 야 니들 근무 쓰다가 택시에서 여자 한 명 저기 내리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지? 하고 있었어. 근데 막 근무를 쓰고 있는데 다행히 안 왔어요. 해가 이제 뜨고 곧 있으면 기상나팔이 울릴 시간이었어. 근데 안 와. 그래서 아 다행이다. 뭐 안 오는구나. 그때 당직 사령이 뭐라 했냐면 야 니들이 만약에 말리는데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야 그냥 공포탄 쏴버려 이랬거든. 진짜 쫄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근무 철수하기 한 30분 전에 저희 부대 위병소 앞에 택시가 한 대 탁 씁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택시 문이 탁 열려요. 어떤 여성분이 내려요. 헉! 뭐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저희한테 터벅터벅 걸어와요. 헉! 어떡해? 어떡해? 저희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탁 저희 앞에 오더니 저기요 군인 아저씨들 저 한 번만 들여보내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옆중대 신병 여자친구인데 그 군인이 전화로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빡쳐가지고 친구들이랑 술을 온팡지게 먹고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천에서 강원도 고성 부대까지 그 새벽에 술이 겁나 취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술이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그 위병소 안쪽에 면회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중대장이랑 함께 같이 면회를 하고 갔다. 그리고 다시 사귀었다. 갑자기 요거 그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각색을 해봤고요. 저희 역에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침서는 역에서 근무하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서의 유출에 대비해 역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지침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르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입니다. 첫 번째, 만약 야간 근무 도중 열차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가끔 길을 잃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미아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미아를 발견했다면 미아 보호소로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미아가 과할 정도로 웃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십시오. 세 번째, 만약 스크린도어가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데 계속 닫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대로 놔두고 정비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들이 조치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누군가 선로 위에 떨어졌거나 뛰어들었다면 시간 내에 구출할 수 있다면 구하십시오. 하지만 선로 위에 떨어진 그가 웃고 있다면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여러분을 호출하는 안내방송이 나온다면 그 안내방송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희 역은 역무원을 안내방송으로 호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끔 역내에서는 분실물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분실물 센터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발견된 분실물이 눈이 빨간 곰인형이라면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알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 야간 순찰 도중 누군가 등 뒤에서 갑자기 말을 걸어온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 상황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덟 번째, 기계실에는 어떠한 소리가 나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기계 소리이든 사람의 목소리이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곳은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만약 역에 들어오는 열차 중 창문에 손자국이 무수하게 찍혀있는 열차를 목격했다면 즉시 기관사에게 연락해 운행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속상관에게 이 일을 전달하십시오. 열 번째, 순찰 도중에는 웬만한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십시오. 야간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11번째,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찾는 사람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든 모르겠다고 답하십시오. 그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12번째, 야간 근무 도중 역내 어디서든 마네킹을 목격했다면 그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고 불빛도 더 이상 비추지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세요. 13번째, 만약 복도 끝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쪽으로 곧장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우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명시된 항목들만 지켜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 지침서는 12번 항목까지만 존재합니다. 13번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침서를 버린 뒤 다시 지급받으세요. 저는 이거 9번 수칙 있잖아요. 만약 역에 들어오는 열차 중에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무수하게 찍혀있는 열차를 목격했다면 즉시 기관사에게 연락해 운행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속 상관에게 이 일을 전달하십시오. 이거 듣고 약간 왜 그 여러분들 유명한 일본 괴담 있잖아요. 그 막 귀신 나온다는 터널 들어갔다가 모아서 막 이렇게 치는 소리만 들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귀신도 없네 막 이러고 나왔다가 세차장인가 주유소인가 어디 갔는데 손님 이거 밖에서 찍힌 게 아니라 안에서 찍힌 건데요? 이거 약간 생각이 났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번 수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비슷하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이 소름이 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